자, 다음으로 2010년 초반 이후 2019년까지의 한류 3.0 시대입니다. 한류 3.0 시대는 K-팝을 넘어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요. 한류 2.0 시대가 K-팝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K-팝을 포함하여 드라마, 게임, 음식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한류가 형성되고 또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2.0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류가 특정 컨텐츠나 유명 스타 혹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이 한류 3.0 때에는 이전과 달리 정부의 역할이 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류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노력보다는 특정한 유명 스타 혹은 연예 기획사 혹은 방송국 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 한류를 이끌었던 드라마나 K-팝 이러한 컨텐츠 모두 특정 방송국이나 특정 연예 기획사가 주도했었고요. 또한 컨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유명 스타는 이런 한류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K-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SM이나 YG, JYP 등 한국 연예기획사의 기획력이나 컨텐츠가 뛰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여기에 가수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문화 중심인 이 한류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유네스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많은 전통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통 문화의 대외적인 확산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영역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인 성공은 한국 정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한 곡과 이 싸이라는 가수 한 명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국 문화의 전파와 함께 한국 국가 이미지의 제고, 나아가 외교적 부분에 대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영향까지 한류로 인한 파생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21세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컨텐츠가 되는 시대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컨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컨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한류라는 것도 결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급은 한류의 세계화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개인과 기업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이 세계 속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류를 양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스토리텔링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K-팝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 등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르에 대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함으로써 한류의 확산과 그리고 강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한류 열풍에 더해 정부의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한류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류에서 특징적인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다시금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등 명품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2013년 말부터 한국의 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이 당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지만 특히 중국과 대만 등 이 중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드라마가 다시 중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따르면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조회수는 30억 건을 넘어섰고 편당 조회수는 1억 5천만 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 엄청난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인기에 대해 중국의 중앙텔레비전 CCTV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열풍과 관련하여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의 인기에 대해 이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고 이를 넘어서는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한류 1.0 시대 때 H.O.T나 클론 등의 이 한국 아이돌 스타들이 큰 인기를 끌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발행하는 신문 베이징 칭리엔바오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에 대해 우려하는 의미로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다시 한번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확산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이 별에서 온 그대는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이러한 인기는 한국의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한국의 관광 사업을 크게 발달시킴으로써 한국의 관광 산업과 음식 산업 등 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맥 여행 상품이 생긴 것인데요. 드라마에는 이 여주인공인 전지현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이 치맥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대구가 치킨의 성지로 알려지면서 대구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닝보라는 도시에서도 치맥 축제가 열리며 드라마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되고 있을 때 저도 베이징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이 왕징이라고 불리우는 한인타운에 가게 되면 치맥을 비롯해 한국 음식을 찾는 중국인 손님들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이었던 김수현처럼 성형하려고 하는 남자가 등장하기도 하였죠. 자, 또 다른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이 별에서 온 그대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6년 이 국내에서 방송을 탄 태양의 후예는 별에서 온 그대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며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별에서 온 그대가 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후에 중국에서는 이 한외령이라고 하는 정책을 선포합니다. 이 한외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동영상 사이트의 해외 콘텐츠 양이 중국 콘텐츠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사전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방영을 허용한다는 제도입니다. 결국 외국 콘텐츠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한외령 선포 이후 이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이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한외령이라는 것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수입을 일정 부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태양의 후예를 통해 다시 한번 중국에는 K-드라마 열풍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양의 후예가 이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작품이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식이 독특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태양의 후예가 가지고 있는 신선한 소재나 송혜교와 송중기 같은 한류 스타를 통한 마케팅도 드라마의 인기에 크게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경우 CCTV나 위성방송 같은 이 방송사에 정규 편성하지 않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방영했다는 점이 이전의 드라마 방영 방식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 이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태양의 후예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컨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플랫폼이 점차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인터넷 편성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태양의 후예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국 웨이보에는 태양의 후예 관련 조회수가 무려 75억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에서도 15억 뷰를 넘기는 등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후예에 대한 인기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사실 처음부터 이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외에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등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 등의 전 세계 32개국의 드라마의 판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관광시장 역시 크게 주목받게 되었고 드라마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